단칼에 끝내는 인덱스 투자 8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보니까 이진석이라고 하시는 분이 1만원의 원고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응원글도 엣지 있게 남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력이 되는 한 좋은 기사를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산운용법은 예적금이 약 90%이고 주식은 6% 수준입니다. 자산별 비중을 보면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이 76%를 차지하고 금융자산은 대략 24%에 불과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거의 3분의 2가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득별 원천을 보면 근로소득이 64%, 사업소득이 20%, 그리고 재산소득이 7% 정도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자산이 편중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금융문맹이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근로소득이 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일자리를 잃으면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몹시 큽니다. 바꿔 말해 50대만 넘어도 명퇴를 걱정해야 하므로 노동소득 이외에 다른 수입원을 만들어둬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노년에 이르면 버릴거리가 없더라도 화수분처럼 재산이 불어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잘 나가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저성장 시대에 돈은 기업 위주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주식 투자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수익률의 탁월함 때문입니다. 인플레를 반영한 주식의 실질 수익률은 채권이나 달러화, 금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제레미 시겔은 자신의 저서 장기투자 바이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식시장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1929년 대폭락조차도 주식 수익 지수에서는 조그마한 잡음에 지나지 않는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주식이 위험하다는 편견은 사라질 것이다. 증시의 단기 변동은 발생 당시에는 크게 부각되지만 오랫동안 주식 가치가 커지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그 영향은 미미하다. 이와 달리 채권의 실질 수익률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채권의 실질 수익률은 거의 변동이 없기에 장기적 안목에서 주식이 채권에 비해 월등함은 분명하다. 예적금 선호는 금융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탓이며 심리적인 요인이 함께합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야 한다는 본전 심리는 투자에 있어서 강력한 편견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나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인플레에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본전 심리와 겹쳐서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손해볼 가능성과 주가의 난폭한 움직임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전략은 우리의 본성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증시 전체를 사는 인덱스를 보유하면 이러한 약점을 어느 정도는 회피할 수 있습니다. 시겔의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그림은 1802년부터 1997년까지 보유 기간을 1년에서 30년으로 한 주식과 채권의 실질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보유 기간이 1년이나 2년일 경우에는 주식이 채권보다 위험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좋을 때는 66%까지 올랐지만 나쁠 때는 거의 40%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보유 기간이 5년, 10년으로 하면 주식이 내는 수익률이 월등합니다. 중요한 점은 보유 기간이
17년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채권과는 달리 주식은 결코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지는 않습니다.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 수익을 낼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가능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겔에 의하면 100%가 확실히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보유 기간이 10년일 경우 해당 기간에 주식이 초과 수익을 냈던 가능성은 80%이다. 20년을 넘어가면 90%, 30년을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100%가 된다. 1년이나 2년 이상의 단기로 보았을 때 5년 가운데 3년 정도는 주식이 채권 대비 초과 수익을 거둔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이 투자이자 투기의 전부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정관념은 쉽사리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도 부동산 상승세는 계속될 겁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통이라는 변수, 인구 수와 산업 구조의 변화 등등과 맞물려서 상당한 지각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둘 다 주요한 투자 수단 중 하나예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도심 위주로 상승할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그 비중은 축소될 것이 분명해 보여요. 이 줄어드는 만큼을 금융자산이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증시는 더 커지게 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큰 기회가 됩니다. 투자 시장의 변화는 피해갈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에요.